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9살이고 작년에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서로 회사원이었지만 회사는 달랐어요.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제가 다니던 회사 동료가 열었던 미팅입니다. 남자 경험이 없었던 저는 미팅에 가는 것도 꺼림칙해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동료가 계속 부탁해서 마지못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재밌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자리만 지키다 와야겠다. 라며 참석하러 가는 길에서도 계속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고 취미가 독서였기에 활동적이지 않아서 동성 친구도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속에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안 해도 되게 끝자리에서 음료수만 마시고 있었는데 지금의 남편이 제게 말을 걸어줬습니다. 남편은 참가자 중 가장 잘생기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왜 저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들 저보다 예쁘고 성격도 밝았거든요. 처음에는 갑자기 말을 거는 남편에게 귀찮아서 경계했지만 언변이 좋았던 남편 덕에 점차 사이좋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정말 즐거웠고 순식간에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무렵 저기, 연락처 교환하지 않을래요? 라며 제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저는 당황해서 카톡만 알려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단둘이 만나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런 경험이 없었던 저는 장난으로 저를 놀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시간 맞춰서 둘이 만나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단둘이 저녁 식사 겸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더 데이트했고, 마침내 고백을 받았습니다. 모태솔로였던 저는 인생 첫 고백으로 기뻐서 그 자리에서 펄쩍 뛸 정도였습니다. 저는 고백에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 어머니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말하자 어머니는 벽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 시선 앞에 있던 것은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정사진입니다. 저를 계속 혼자 돌봐주신 어머니가 아버지께 미소 지으며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기뻤고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데이트 때 들었는데 남편이 젊었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쓸쓸함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제가 시작된 지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남편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하고 청혼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어머니에게 대장암이 발견되어 의사에게 얼마 살지 못한다고 말을 들어 어머니와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심정을 말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몰라서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지만 결혼은 하고 싶어요. 나도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게 해줘.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이렇게까지 날 생각해주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저는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태도가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일 때문에 피곤해서 집안일은 다 제게 떠넘겼습니다. 밥 다 됐어요. 제가 큰 소리로 불러도 남편은 바로바로 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남편은 2층, 자기 방에서 볼륨을 크게 틀고 TV를 보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불러야 겨우 밥 먹으러 오는 것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쉬는 날에도 오늘 친구랑 놀러 갔다 올 거니까 내 방 청소랑 집안일 좀 해놔. 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집안일을 모두 떠넘겼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 생활이 더 이어진 한 달 후에 저는 인내심의 한계를 맞아서 나도 일하고 있고 쉬는 날에는 집안일 좀 도와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어쩔 수 없어. 쉬는 날에는 친구들이랑 우정을 다져야 해. 너는 친구가 없어서 모르겠지.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앞에서 그렇게 말하다니
너무하다 싶었는데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입안에서 피맛이 나더라고요. 계속 입술을 깨물고 남편의 말을 참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에서 피가 난 거였습니다. 그 정도로 남편의 말들에 분노와 함께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반찬이 하나도 없네? 이럴 거면 그냥 시켜 먹는 게 낫겠어. 너 청소하긴 하는 거야? 구석구석에 먼지 있고 하나도 안 깨끗하잖아.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집안일에 대해 시비를 걸어왔고 급기야는 너 같은 여자가 나 같은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 항상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그런 말 할 거면 뭐하러 나랑 결혼했어? 왜냐하면 너 같은 여자는 남자 걱정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시키면 집안일도 다 해주고 데리고 살기 편한 여자니까 결혼한 거지. 그럼 우리 엄마랑 날 도와주겠다고 한 건 뭔데? 아, 그거? 너희 엄마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결혼부터 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지. 그렇게 말해서 너도 결혼 승낙한 거잖아.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이놈의 얼굴 모양이 바뀔 정도로 때려버릴까 하는 분노가 솟구쳤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이혼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모처럼 결혼했는데 여기서 이혼하면 평생을 혼자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이혼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이런 상황을 맞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분 정도 간호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살아계시라고 빌면서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대답이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수십 번 엄마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진정된 저는 남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지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올 수 있어? 아니, 일이 바빠서 못 가. 남편은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일이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 장례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남편은 집에서 뒹굴고만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고 남편도 쉬는 날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장례식장과 절차 협의를 하느라 여러모로 힘든데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는 남편에게 울적해져서 말했습니다. 방해되니까 평소처럼 밖에 나가서 놀아. 그럴까? 그래도 되면 그렇게 할게.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집을 나갔어요. 이 시기에 정말 놀러 가다니 정신이 나간 놈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내일부터의 장례식에 대해 말하고자 말을 걸었습니다. 내일 장례식 말인데? 내일 장례식 못 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농담이지? 장모님 장례식에 안 가는 사위가 어딨어. 내일부터 출장이라서 어쩔 수 없어. 일이라면 내가 회사에다가 경조사 휴가 달라고 전화해 줄게.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회사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멋대로 하지 마. 그리고 장례식은 못 가지만 부의금은 낼 테니까 이거 받아. 그렇게 말하고는 책상에 올려두는 것은 1,000원짜리 3장이었습니다. 지금 장난칠 상황이야? 장난 아닌데. 나는 너희 엄마한테 신세 진 게 없잖아. 노잣돈으로 그거면 충분하고도 남지. 역시 이 남자는 미쳤습니다. 저는 과거에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남편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 장례식에는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례 자체는 차질 없이 끝났고 무사히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장례식이 끝나고 장례식에 참석해준 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기분 좋게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점심도 다 먹었고 슬슬 돌아갈까 했을 때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랑이 길에서 어떤 젊은 여자와 손잡고 걷는 걸 봤었어. 뭐라고?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는 거야. 저는 옛날부터 남편의 추잡한 면이 있어서 혹시 진짜일지도 몰라 이틀 후 남편이 씻고 있을 때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핸드폰 패턴은 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안 패턴을 외우고 있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카톡을 뒤졌는데 의심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곧이어 문자 메시지와 네이버 메일함도 봤는데 메일함에 바람 피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어. 저런 여자보다 너랑 있는 게 훨씬 좋아.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에도 매주 둘이서 사이좋게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여행 간 기록이 있었는데 날짜를 확인해 보니 엄마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간다며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는데 사실은 저에게 거짓말하고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거꾸로 피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없애버릴 수는 없었기에 모든 증거를 제 핸드폰으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원래 자리에 갖다 놓은 후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 동료인 것 같았고 이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까지 무시하며 이런 짓을 한 걸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고 이혼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염라대왕 곁으로 남편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그러고 보니 한 달 뒤에 사장님 결혼식이 있으니까 축의금 좀 챙겨줘. 사장님도 성대하게 할 거라고 배우자도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그날은 시간 비워두고 알겠지? 한 달 후 알았어. 남편에게 결혼식에 간다고 했지만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사장님에게 원한은 없지만 남편 때문이라도 절대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남편에게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선 남편을 속이기 위해 당일 입을 의상에 대해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여보, 사장님 만나는데 잘 보여야겠지? 마땅히 입을 만한 게 없는데 같이 옷 사러 가지 않을래? 그렇게 말하고 저는 남편을 꼬셔서 옷을 사러 갔습니다. 남편도 사장님 결혼식이기 때문에 체면을 생각해 비싼 옷을 사줬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로 안 사줄 텐데 말이죠. 고마워. 그날 이거 입고 결혼식 가는 거 기대되네? 다음으로 준비하라고 한 축의금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축의금 봉투는 비치지 않는 조금 두꺼운 종이로 만든 화려한 것으로 했습니다만 안에는 3,000원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열어서 확인도 안 할 테고 그리고 딱풀로 못 열어보게 붙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결혼식 전날이 되었고 저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내일 이래서 결혼식에 못 가. 하루 전에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그냥 하루 연차 쓰면 되잖아. 비싼 옷 입는 것도 기대된다며. 내가 봤을 땐 당신이랑 별다를 게 없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 당신도 일이 먼저듯이 나도 일이 먼저야. 우리 엄마 장례식 때 기억 안 나? 남편도 저한테 그런 말을 듣고 짜증난 표정이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침에 남편에게 축의금 봉투를 건네주며 두둑히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제부터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보였지만 두둑히 넣었다고 하니 금세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웃음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두둑히라고 해봤자 3,000원이었으니까요. 밤이 돼서 남편이 돌아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골탕 먹이는 거야? 너 때문에 아주 개망신 당했잖아. 골탕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집에 오는 길에 사장님이 축의금이 3,000원이던데 잘못 준 거 아니냐고 전화가 오잖아. 왜냐하면 우리 엄마 부의금으로 3,000원 냈잖아. 나도 사장님한테 신세 진 게 없으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당신보다 적게 넣은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낼까? 뭐라고? 사장님이 월급을 주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거지. 이런 것조차 생각 안 하는 사람인지 진짜 몰랐네. 남편 내조도 못하는 건 필요 없어. 그냥 이혼해. 이혼? 바라던 바야. 장례식은 바빠서 못 온다면서 여행 갈 시간은 있었나 보지? 나도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진짜 일이 바빴다고. 끝까지 거짓말이네? 내가 눈치채지 못한 줄 알았어? 그럼 이걸 보고 뭐라고 설명할래? 너는 여행 가서 일하나 보지? 그리고 회사 동료랑 이런 메일도 주고받아? 저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복사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메일에는 화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집사람이랑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나중에 집사람 닮아서 못생기게 태어나면 불쌍하잖아. 쉬는 날에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면 쟤는 진짜 그런 줄 알아. 저는 그런 메일을 남편에게 읽어주며 다그쳤습니다. 꽤 내가 만만했나 본데. 이래도 계속 시침이 뗄 거야? 옛날에 나한테 데리고 살기 편한 여자라고 한 거 나는 잊지 않았어. 그런 말 들어도 이혼하기 싫어서 참았는데 이젠 바람까지 펴? 내가 이런 것까지 참을 바보인 줄 알아?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지? 원하는 이혼은 내가 미리 준비해놨으니까 당신은 위자료 줄 생각이나 하고 있어.
알겠어. 얼마면 되는데? 당신한테 3천만 원, 그 여자한테 1천만 원 청구할 거야. 참고로 그 여자한테는 내용 증명도 보낼 거야. 남편은 생각보다 큰 돈에 놀라는 듯 했는데 결국 전부 다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시불은 힘드니 분할로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분할로 집을 받기로 했어요. 만약 한 번이라도 입금이 밀리면 그 시점에 남아있는 잔액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일시불로 지불해. 남편의 분할 제안에 저는 이렇게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래. 꼭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여자한테 전화 좀 걸어봐.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집 주소를 모르겠네. 주소 알려주기는 좀 그렇잖아. 지금 감싸주는 거야? 그 주둥아리 닿지 못해?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기다려봐. 남편에게 전화를 건네받은 저는 냉정하게 그리고 비정하게 그 여자와 통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땡땡씨 아내인데 저 아시겠죠? 남편 만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내드릴 게 있는데 집 주소를 몰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만나면 안 되는지 아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오죽하면 유부남을 만나시겠어요. 이제 필요 없으니 그쪽이 가지세요. 그것보다 집 주소 좀 불러주세요. 위자료 받으려면 내용 증명 보내야 하거든요. 다음 날 변호사에게 주소를 전달하고 나머지를 부탁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가려는데 정말 미안했어.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어. 한 번만 봐줘. 지금 와서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때 당한 치욕은 평생 치유할 수도 없고 평생 당신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남은 인생도 이 여자 저 여자 꼬시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 친정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분해서 눈물이 났지만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와서 후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졌을 때 남편의 표정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친정에 돌아온 저는 마음의 안정도 찾고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온한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기, 회사에 바람 피운 게 걸려서 그만뒀거든. 그래서 이번 달 위자료는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그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그만두던 계속 다니던 약속대로 어떻게든 입금해야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그 여자는 위자료 바로 입금했던데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니야? 아니면 그 여자 보고 대신 좀 내달라고 해. 그 여자랑은 헤어졌어. 연락도 안 되고 이제 끝났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의 부모에게 의리 없는 짓을 하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자신은 여행을 하고 있었던 벌입니다. 그래?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네.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 장례식도 안 오고 평생 함께 살 것처럼 여행까지 가더니 그거 꼴 좋네. 저는 실컷 비웃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밀리는 거 없이 위자료는 입금됐습니다. 아마 저를 떠본 게 분명합니다. 저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다 2년 전에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전 남편과는 달리 정말 성실하고 저에게 매우 잘해줍니다. 저는 결혼 전 이 남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고 약 1년 정도는 함께 동거도 하고 있습니다. 연애 때와 동거한 후에도 변함없이 잘해주는 모습에 감동하여 결혼까지 승낙했고 이제 다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살다 보면 또 힘든 일이 있겠지만 지금 이 남자와는 평생토록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